7월 17일과 8월 9일까지 월요일과 목요일 각각 3시간씩 토탈 24시간에 걸쳐서 CMOS 아날로그 직접표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간단하게 증폭기 디자인할 때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폭기를 설계한다. OP-amP가 됐던 멀티스테이지가 됐던 OTA가 됐던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가 됐던 클래스 AB 앰플리파이어가 됐던 어떤 앰플리파이어가 됐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로의 스펙이 결정되면, 즉 시스템 스펙이 결정되면 그 스펙이라는 게 이제 파워 컨섬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스펙에 만족하도록 회로를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그 아키텍처에 따른 각 트랜지스터를 바이어싱을 해야죠. 그죠? 트랜지스터의 커런트와 커런트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건지, 즉 각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증폭기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채널이 인버전 정도가 스트롱 인버전이 됐든 위크 인버전이 있든 마드리드 인버전이 상관없이 세츄레이션에게 갖다 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C 커먼 모드 전압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건지, 예? 그래서 스윙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증폭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리니어 시스템을 합니다.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입력 들어간 프리퀀시에 대해서 출력은 입력 들어간 프리퀀시만 나와야 되죠. 즉 입력과 출력은 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자, 그런 거를 다룰 때 우리가 스몰 시그널 애널리시스를 하죠. 자, 스몰 시그널 애널리시스라는 것은 non-linear 디바이스를 리니어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선형화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펙에 파워 컨섬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게인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NL 가지고 하기 위해서 시그널 스윙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 그다음 스피드 관련된 게 있겠죠. 스피드는 이제 세틀링과 이런 것들 관련된데 밴드위스입니다. 그죠? 캐패시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시스템의 밴드위스를 어디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신호가 클 때 난리니어 오퍼레이션 하는데 그럴 때는 캐패시터를 충방전하기 위한 슬로 레이팅을 합니다. 자, 시그널 스윙이 결정되면 이 시스템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가지고 가야지 어느 정도, 그죠?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펀더멘털 노이즈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하더라도 레이아웃하고 이게 매니팩처링을 하게 되면 동일한 트랜스를 놓더라도 그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미스매칭이라고 하고, 그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칭을 고려한 것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레이아웃도 해야 되고요, 사이즈도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난이어로 나타나는 게 업셋 볼테이지가 되고, 그 다음에 커런트를 카피했을 때 커런트 미스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칩 사이즈는 코스트 경쟁력을 가지려면 칩 사이즈는 동일한 펑션을 최소한의 파워로 임플멘테이션 하되 칩 사이즈를 가장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한다는 건 뭐냐면 바이어스 커런트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스펙에 맞는 디바이스의 WL 레이쇼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는 캐패시터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싱글 스테이지가 됐던 디퍼런셜이 됐던 스위치 캐패시터가 됐던 다 공통된 이제 컨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모스펫은 이제 모스펫을 증폭기로 쓰는데, 모스펫을 보면 너니 디바이스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된 롱 채널 아이들 경우에는 이렇게 스퀘어러로 그 VGS 스퀘어러로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컨트롤됩니다. 자, 이런 디바이스는 없습니다. 현재는 딥선 마이크로 가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직관적인 이제 회로의 설계 능력과 이제 해석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런 스퀘어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모드에 갖다 놓는 거죠. 이 채널이 인버전이 스트롱 인버전이든 마드리드 인버전이든 그냥 위크 인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에 갖다 놓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DC를 세팅을 하지요. 그죠? VGS는 얼마 갖다 놓고 거기 VDS는 얼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스몰 시간을 인가를 하면 그거에 따른 스몰 시그널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아웃풋 임피던스 곱 보면 스몰 시그널 스윙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모스펫은 바디가 바이어스에 따라서 이제 이 드레인 소스는 전류가 변한다고요. 그게 바디 바이어스예요. 우리가 기존의 플래너 디바이스는 바디 바이어스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FDSOI도 바디 바이어스를 컨트롤해서 우리가 디바이스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딥선 마이크로 가면서 우리가 핀팻을 가죠. 핀팻은 상대적으로 바디 바이어스 이펙트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핀팻도 안 되니까 게이트 어라운드 디바이스, GAA 디바이스로 이제 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메이크 머니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는, 디바이스는 스케일 다운 될 겁니다. 자, 리니어라는 건 뭐냐면 DC가 들어갔죠. DC가 들어가면 이제 스몰 C가 나올 때 스몰 C는 입력 볼티지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선형적으로 변하는 거, 볼테이지가 변해서 전류가 변하는 거, 이게 컨덕턴스죠? 그런데 컨덕턴스인데 입력이 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게이트 전압이 변해서 드레인 소스 간에 전류가 변하니까 이게 컨덕턴스는 컨덕턴스인데 여기 건너가지요.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GM을 씁니다. 이게 GM의 좋아하는 M은 뮤추얼이에요. 뮤추얼 컨덕턴스, 이게 GM입니다. 우리는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그러죠? 입력 전압이 변해서 출력 전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 사이즈에서 혹은 게이트 드레인의 전압, 자,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유연성을 가지고 GM을 설정할 수 있지요. 그래서 라지 시그널은 우리가 바이어싱 잡는 거, 그다음에 너니니얼 때 해석을 하는 거고, 스몰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너니니어 디바이스를 선용하는 것을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입력 전압이 들어가면 이렇게 2차, 3차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좋고, 이제 출력이 입력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변하는 이런 거를 이제 스몰 시그널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2차나 3차 튀어나오는 거는 이제 디스토션이죠. 그래서 이걸 토탈 디스토션인데 이제 내가 원하는 신호 이렇게 해서 THD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게인이 있어요. 트랜스터가 있습니다. 트랜스터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 트랜스터 과연 맥시멈 게인은 어떻게 될 건가? 아, 다시 말하면 이 로드를 무한대로 갖다 놨을 때 이 트랜스터가 입력이 가했을 때 도대체 출력은 얼마만큼 게인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게 고유 게인입니다. 이 트랜스터 고유 게인, 인트린식 게인이에요. 인트린식 게인은 VG에서 변하면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변하죠. 그게 GM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변하면 전압을 구하려면 이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인데, 이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든 디브리든 어떤 거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요 변화는, 즉 다시 말하면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을 변하면 증가시키면 전류가 증가하죠. 그걸 모델링한 게 R호입니다. RDS R호죠. 그래서 GM 타임스 R호가 이 디바이스의 인트린식 게인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R분의 1이 드레인 소스 간의 컨덕턴스지요. 그죠? 자, 얘를 조금 더 모델링하면 이 GM 오브 ID 타임스 VA인데 이게 얼리 볼테이지입니다. 바이플라에서 아날로그 원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얼리 볼테이지라는 용어를 여기서도 도입해서 씁니다. 매주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GM 오브 ID를 어디다 갖다 놨느냐?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 단위 바이어스당 GM이니까 GM 효율입니다. 트랜스 컨덕턴스 이피션시예요. 이 GM 오브 ID는 채널의 뭐나요? 인버전 정도를 표현하는 이 단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M 오브 ID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 그걸 이제 GM은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얼리 볼테이지 ID는 이렇게 보면 얼리 볼테이지는 1 오브 람다로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인트리직 게인은 크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바이스 랭스를, 채널 랭스를 상대적으로 키워야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게인을 키우려면 채널 랭스를 키웁니다. 그 다음에 VGS마의 VTH를 게이트에 가해줘야 되는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표현합니다. 이걸 많이 작게 가해줘야죠. 많이 가해주는 거고 작게 가해줘야 게인이 커집니다. 자, DC 게인은 그러면 GM이라는 인풋 전압을 가해서 이 출력 커런트를 만드는 게 GM이죠. 거기다가 볼테이지를 만들려면 커런트에다 임피던스를 곱해야 되니까 출력단에서의 임피던스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입력대 출력은 인버전이니까 마이너스 있고, GM이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아웃풋 커런트가 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RDS가 RD보다 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GM 타임스 R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스피드가 어떻게 되느냐, 스피드를 측정하는 게, 이 스피드를 측정하는 게 드레인 게이트에 전류를 집어넣어서 이제 드레인에 나오는 이 스몰 시그널 커런트의 B가 1이 되는 프리퀀시를 이제 FT라고 그러고, 그걸 트랜짓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또 RF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 캐패시터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이 파워, 입력 파워 대 출력 파워 개인이 1이 되는 지점의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냐, 이게 Fmax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트랜짓 프리퀀시는 GM에다가 인풋의 토탈 캐패시턴스예요. 그죠? 인풋 토탈 캐패시터 적으면 GM이 그 캐패시터 적으면 FT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에다가 노드를 다루면 노드가 R이 있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있겠죠? 이 캐패시터는 임의로 달 수도 있고, 다음 단에 입력이 캐패시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우팅으로 생기는 페라스틱들이 다 캐패시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RC 타임 컨스턴트 프로덕트에 의해서 폴이 하나 생기지요. 그 폴이 이 DC 게인을 이제 이 폴 지점에서 DC 게인에 마이너스 3dB만큼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이너스 3dB 프리퀀시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회로의 밴드위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거 보면 아인슈타인 컨스턴트보다 1이에요. 근데 프리퀀시로 표현하면 라디안 퍼 세컨은 2파이로 나눠져야죠. 헤르츠로 표현하려면 그래서 2파이 나눠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C 게인과 3D 밴드위스를 곱한 거를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얘를 곱하면 대략적으로 게인이 1이 되는 포인트가 돼요. 즉 유너드 게인 밴드위스가 됩니다. 자, 걔는 보면 이제 이 3D 밴드위스하고 그 다음에 DC 게인을 곱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유너드 게인 밴드위스는 GM 오브 2파이 CL이에요. GM이 크면 밴드위스가 유너드 게인 밴드위스가 더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FT하고 시그널 이게 개인 1인 포인트니까 이 스피드죠. 얘를 대략 어떻게 설계할 수 있냐. 그래서 디지털에서 우리가 인풋 게이트가 출력을 얼마나 드라이브 할 수 있냐 이런 걸 따질 때 뭘 따지나요? 팬아웃을 따지죠. 그 팬아웃을 살짝 빌려와서 여기서 팬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팬아웃을 보면 즉 다시 말하면 유너드 게인 밴드 시그널 앰프의 밴디스죠. 이게 디바이스의 FT입니다. 그거의 B를 팬아웃이라고 표현하면 입력 토탈 캐패시턴스 분의 아웃풋 캐패시턴스예요. 이게 10 이상이다. 그런 건 뭔가요? FT가 100메가면 유너드 게인은 대략 10메가는 어느 정도 잘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GM 관심 있죠? 그 다음에 페라스 캐패시턴입니다. 자, 얘들을 어떻게 설계하려면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설계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디바이스를 PDK를 받으면 그 PDK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GM과 각 페라스틱 캐패시터들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설계하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요? 볼테이지 스윙은 그러면 얼마나 가져갈 건가? 스윙은 어떻게 될 건가? 관심 있죠? 자, 스윙은 어떻게 돼요? 스윙은 이게 요 디바이스의 VDS 세츄레이션을 유지하기엔 이 VDS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걸 우리가 VGS나 VTH를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드레인 소스나 전류를 세팅하기 위해서 게이트에 추가적으로 가해줘야 되는 전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스레시홀드일 때는 채널이 형성됐다고 보고, 실제 게이트 전압이 스레시홀드도 낮아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걸 서브스레시홀드 영역이라고 그러고 위크 인버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스레시홀드 이상 되면 채널이 좀 인버전 내가 좀 스트롱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그거보다 VGS를 더 가해주는 건 이게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입니다. 게이트에 추가적으로 전압을 가해서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값이 되죠. 그럼 대략 보면 얘는 대략 보면 GM 오브 ID로 표현하면 GM 오브 ID 분의 2예요. 그죠? GM 오브 ID에 따라서 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를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스윙은 어떻게 되나요? 스윙은 여기 아웃풋 스윙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이 전류 하나 다 넣을 때 이게 어떻게 돼요? VDD죠? 그 다음에 얘를 세츄레이션을 최대로 내려갈 때가 어떻게 돼요? 예, 그라운드보다 VDS, 게이트 오버 드라이브 볼테이지만큼 더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스윙은 어떻게 되나요? VDD와 요 트랜스럴 세츄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한 요 사이에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바이스가 만드는 노이즈는 뭔가? 이 디바이스는요, 이 채널이 저항이죠. 저항이니까 서멀 노이즈, 즉 화이트 노이즈를 발생해요. 드레인 소스 간의 단위 헤르츠당 커런트 파워는 어떻게 되면 4kT 감마 GM이에요. 거기다가 델타 F라는 것, 즉 노이즈 매지먼트 밴드위스를 곱하는 거지. 이게 노이즈 밴드위스라고 그래요. 곱하면 토탈 노이즈가 돼요. 자, 여러분이 스파이스 돌리면 얘는 커런트 스퀘어 디바이드 바이 헤르츠가 나오고 여기 다 하면 커런트 스퀘어가 나옵니다. 자, 걔를 인풋으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인풋과 인풋 볼테이지와 드레인 소스의 커런트는 GM 관계죠. 파워니까 GM 스퀘어로 나눠주면 돼요. GM 스퀘어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K는 볼츠만 상수예요. T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감마는 프로세스도 다른데 우리가 롱 채널일 때는 감마가 대략 3분의 2 정도 되지만 숏 채널로 가면 감마가 커져서 1 혹은 1 이상이 돼요. 자, 그래서 시그널 스윙과 시그널 파워죠. 그다음에 노이즈 파워의 비를 우리가 그 시스템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즉 신호 대 잡음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너니냐면 이 캐패시터를 충방전하죠. 그죠? 충방전할 때 그 필요한 거 그런 걸 슬루잉 한다 그러고 그 비율을 슬루 레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즉 단위 시간당 전압 변하는 거는 캐패시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라지고 캐패시터가 일정하다 그러면 전류가 많이 드라이브하면 캐패시터의 충방전을 많은 큰 전류로 하면 더 빨라져요. 그죠? 자, 이런 거 외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리니어리티가 얼마 되는지, 시그널 매칭이, 서킷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로 인해서 옵셋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앰프 설계하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원 스테이지 혹은 투 스테이지 혹은 이제 좀 복잡한 오퍼레이셔널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 거기에 아웃풋 버퍼를 다른 오피앰프, 뭐, 스위치 캐패시티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단기 과정에 그 서킷 1에서 배우고요. 그런 걸 다 토탈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래야 프로세스의 리미테이션을 고려한 설계, 그다음에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직관적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앰프 부분에서는 다루려고 합니다.